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영조의 아들 괴롭힘은 이게 시작입니다. 저는 이 씬이 개인적으로 제일 컸거든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유아인 씨를 응원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된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는 이준익 감독 작품입니다. 왕의 남자, 송강호, 영조, 유아인, 사도세자. 해경궁으로 할게요 그냥. 문근영, 한혜진, 영빈, 사도 엄마, 진지희, 화완 옹주, 박소담, 궁녀, 성은 궁녀라고 합시다. 성은을 입은 궁녀. 서예지, 정순, 왕후. 김혜숙님, 윤원, 왕후. 이게 영조 엄마. 뭐 요정도 나오겠네요. 정조 아역 배우가 출연진에 안 들어가 있어. 얘 때문에 내가 진짜 놀랐는데 너무 잘해서. 이효재야? 맞는 것 같다. 이 친구 요새도 많이 하지. 낯이 익네. 요정도? 한혜진이라고 썼어? 무슨 혜진인데? 유혜진이야? 전혜진이구나. 쏘리. 요즘에 맘고생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까지 뭐 이거 볼 일은 없으시겠지만 저까지 또 죄송합니다. 일단 사도라는 영화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으로 알아야 하실 거는 영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재위했던 임금님입니다. 약 51년 정도 왕이셨던, 대단하죠. 51년 동안 왕이었다는 거는 절대로 운 갖고는 안 됩니다. 운으로는 죽어도 안 돼. 오래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83세까지 사셨고 뭐 오래 살든 뭐 나발이든 이건 운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놀란 게 조선 역사는 생각보다 왕권에 있어서는 분란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50년 이상 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능력자라는 거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고 영조가 되게 싫었어요. 역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고, 이 영화를 보면 영조를 좋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존나 꼴보기 싫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좀 찾아보면은 성군에 가깝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백성들한테는, 그리고 대부분의 신하들한테도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왕권 강화 정책이 어마어마했나 보다. 반대입니다. 탕평책을 이제 만드신 분이죠. 영조가. 탕평책은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던 거죠. 탕평책. 뭔지는 몰라도 들어는 보셨죠. 다 낯이 익죠. 탕평책이 이제 출신이나 어디 소속을 따지지 않고 인사를 등용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막 전라도 사람이라서 안 뽑고 경상도 사람이라서 뽑고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런 공무원 체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예전에는 이게 전혀 당연하지 않았고 지역이나 출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뽑고 안 뽑고가 너무 당연했었어. 근데 영조가 탕평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분은 따질지언정 뭐 지역이나 어떤 소속을 따져서 뽑고 안 뽑고를 하지 않고 균등하게 잘 뽑으려고 노력을 했던 첫 번째 왕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한 사람이라고 봐야겠고, 이제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강했다기보다는 좀 신하들한테 좀 휘둘린 면도 꽤 있고, 또 이제 신하들, 삼정승이라고 하죠. 좀 그 사람들의 힘이 좀 세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오래 했다는 거는 정치적인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고구려 태조대왕이 93년 재위하셨죠. 지금 조선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그래서 영조는 그런 사람. 사도세자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조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왕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 3살 땐가 세자가 되죠. 2살 땐가 3살 때 세자가 돼서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너무 빨라요. 그냥 영조 다음에 왕이 될 게 당연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귀주에 갇혀서 이제 돌아가신 이제 비운의 세자죠. 그다음에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그 유명한 정조입니다.
정조는 심지어 정조 대왕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 조선 역사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손에 꼽는 뛰어난 왕이셨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옷소매 끝자락인가 뭐 해가지고 최근에 김준호 씨가 정조 역할을 하신 드라마가 초대박이 났다고 해요. 제가 그걸 안 봤습니다. 그게 있었고, 좀 전에는 현빈 씨가 해병대 갔다 와서 복귀작으로 영린을 찍으셨고, 그 영린이 정조 역이었습니다. 이서진 씨도 예전에 저기 누구냐, 되게 예쁘신 한씨, 그분 이름 뭐지? 한지민 님하고 같이 찍었던, 그때도 이제 하지원은 이제 다모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정조가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이에요. 이 정도는 좀 알으셔야 돼요. 이산이죠, 이름이. 그러니까 뭐 어떤 새끼가 맨날 얘기하는 이도가 이제 세종대왕이시고, 이산이 이제 정조시고, 이제 이름이 각자 있으시고, 우리 이제 조선 역사는 이씨 집안이니까. 그리고 좀 백성들하고 이름이 겹치지 않아야 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왕하고 똑같은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래서 신경을 써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 이름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외자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마 거의 다 외자실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어쨌든 뭐 영화를 막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사실 약간 파이팅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뭐 거기부터 다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아까 영조가 굉장히 어린 사도세자를 어렸을 때 이제 사도로 책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자제 뽕! 그 세자 책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영조가 원래 아들이 있었어요. 원래 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자가 젊었을 때 죽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엄청 많이 슬퍼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도세자를 40대였죠? 몇 살이었더라? 아무튼 뭐 한 40대쯤에 돼가지고 이 사도세자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겠죠. 지금 내 후사를 이을 사내 녀석이 없어. 근데 41세인가 얻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많지만 사내 아이를 얻었어. 근데 걔가 똑똑해. 뭐 지금은 딱 41세에 나와도 딱히 늦둥이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근데 이 당시에는 엄청난 늦둥이죠. 참고로 정조께서 43살인가 돌아가셨어요. 뭐 독사를 당했다는 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살 당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일을 너무 많이 하셨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셨고 잠을 너무 못 주무셨기 때문에 이제 과로로 그때 돌아가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40대에 돌아가시는 일이 흔했을 정도니까 옛날에는 41세 아들을 얻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그렇죠. 정조께서 술 담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잠을 많이 안 자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아이를 얻었는데 심지어 애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일화가 이제 영화에서도 나와요.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세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왕이 되는 교육을 심지어 사도세자는 3살 때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42살 때부터. 한국식 나이로 3살 때부터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아. 이게 영화 시작부터 나오지만 이거는 영조가 많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왕이 될 아이고 영특하고 똑똑하고 내가 아끼는 아이라고 해도 뭔 3살 때 왕이 되는 교육을 해. 이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도 학대입니다, 사실. 이것도 학대예요. 확대가 아니고 임마 학대. 그래서 뭐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사치라는 단어를 이제 한자로 배우죠. 그래서 사치를 붓으로, 꼬맹이가 막 꼬물꼬물한 3살짜리 꼬맹이가 이 사치를 막 한자로 써.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가 막 기특해가지고 막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치의 뜻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치는 뭐 어쩌고저쩌고한 뜻입니다. 대답을 잘해. 3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쯤 해도 박수치고 이거 파티해도 되잖아, 이 정도면은. 근데 영조가 욕심이 너무 과해. 그럼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또 물어봐. 그거를 뭐 틀릴 때까지 물어볼 건가 봐, 이 양반은. 근데 여기서 대답을 안 해버렸어야 돼. 그것은 모르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울어버렸으면은 그렇게 특별한 아이 같지가 않고, 그래서 기대치도 좀 적당했을 텐데 여기서 3살의 사도세자는 대답을 해버려. 왕이니까
그 왕들이 입는 그 의복 뭐라고 하죠? 그걸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니까 안에는 이제 무명 같은 걸로 속옷 하얀 속옷을 입고 있고 이제 겉에 비단으로 된 왕의 용포를 입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포를 만지면서 이 비단은 사치고 이 안에 있는 무명옷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꼬맹이가. 그러니까 기특해서 뒤지지. 애가 지금 한자로 글자를 쓰는 것 자체가 진짜 지금 대박인데 지금처럼 한글도 아니잖아. 쭉정이 같은 한글 쓰는 것도 아니고 위대하신 한문을 사치를 쓰는데 심지어 사치의 뜻까지 알아. 이건 실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라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 조선시대 기록은 제일 처음에 태정 태까지는 조금 태정까지 한 태정 정도까지는 기록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왕가에서 일어나는 이 왕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기록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일단 사람을 뽑아서 네가 보고 듣는 거 전부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긴 했는데 얘가 어떻게 유도리 있게 할 줄은 모르는 거야. 왜냐면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사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보면은 뭐 왕이 행차하시다가 어디서 넘어지셨다 막 이런 것까지 막 써놓은 거야. 진짜 아무 쓸데없는 것까지. 오늘 막 헛기침을 3번 하셨다 막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서 막 조선은 역시 기록의 진심인 나라였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저도 임용환 박사님한테 들은 건데 그게 뭐 기록의 진심이고 나발이고 그건 체계가 덜 잡혀서 그것까지 기록을 한 거고 이제 태종 때부터 태종 세종 이때부터는 이제 좀 제대로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승정원이라고 하죠. 그런 거 기록한 데가 이제 여기에서 기록을 한 거는 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지 말라고 한 것도 적음 적지 말라고 하심 그만 적으라고 하심 이것까지 썼다고 하죠. 옛날에 태조 때 막 이럴 때. 아무튼 그래서 뭐 이거 못 믿겠는데 뭐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진짜 슈퍼 천재들은 막 3살 때 막 체스 두고 있고 막 이러니까 뭐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자가 워낙 영특하니까 이 영화 초반에는 굉장히 다 화기애애합니다. 영조도 너무 성격이 좋고 여기 사도세자의 엄마 전혜진 씨, 이 영빈도 약간 주눅은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중전이 있어요. 중전을 내가 안 써놨네. 중전 이름 뭐지? 중전이 계신데 이제 중전이 아들이 없든가 뭐 그래 딸만 있든가 해. 정종이 홍문관이랑 대화하면서 이것도 쓰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썼다던데. 이때 중전이 계셔. 근데 중전이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를 매우 아낍니다. 어릴 때는 그냥 모두가 다 아껴. 그냥 전 국가적으로 아끼고 있어. 근데 이때 지금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깝깝한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세자는 중전의 아들이어야 한다. 이 법 때문에 조선 역사에는 이제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2가지 잘못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중전이신데 아드님이 안 계셔. 그래서 다른 빈의 아들이 세자가 됐어. 그러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 중전의 아들만 세자가 돼야 된다는 법을 어긴 거잖아. 이러니까 세자의 엄마를 중전으로 앉히기 위해서 현재의 중전을 내쳐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순화된 거긴 하지만 빈의 아들인 세자를 중전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계속 그대로 있긴 한데 양자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세자도 어머니가 빈이에요. 중전이 아니야. 중전은 따로 계셔. 그러니까 중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살 때부터.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은 사도세자가 나중에 이상해진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거. 뭐 엄마가 사도세자를 안 좋아했냐? 그게 아니고 3살 때부터 떨어져서 잤어요. 3살 때부터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자가 책봉됐으니까. 세자 책봉되는 즉시 세자는 엄마하고 떨어져서 자기의 무슨 궁 거기에서 살아야 되고 3살 때부터 혼자 자야 되고 중전 보고 엄마라고 해야 돼. 나도 원래 다른 집으로 입양 갈 뻔했는데 사도세자하고 너와의 공통점이 있을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한낱 미물인 강아지만 해도 너무 어릴 때 데려오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쯤 지난 후에 데려온단 말입니다. 강아지를 데려오더라도 낳은 지 일주일 됐는데 데리고 오진 않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정말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엄마의 케어를 받아야 돼, 강아지들이. 강아지들의 생애 속도가 보통 인간보다 8배에서 10배쯤 빠르니까 3개월이면은 8, 3에 24 해서 비슷해버리네 이러면. 뭐 아무튼 대충 그렇게 씹시다. 강아지는 성장이 빠르니까 대충 하자. 아차 싶다. 제대로 데려왔네. 아무튼 한낱 미물인 강아지들도 3-4달 있다가 데려오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사람인데 사람은 또 포유류 중에서도 성장이 느리기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보통 독립심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10대 중반 정도부터니까 요때쯤부터 좀 혼자 자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10살은 넘고 나서 혼자 자게 했어야 되는데 3살부터 혼자 자야 돼. 되게 슬픈 장면도 나와요. 엄마가 영빈이냐? 엄마인 영빈이 세자가 잠에 드는 것을 그 문 밖에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봐. 옆에 궁녀들 존나 많고, 궁녀들은 또 주무실 때 계속 옆에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 내가 안고 자면 안 되냐 이러니까 궁녀 주제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세자께서는 영빈 당신의 아들이 아닌 거 모르시옵니까? 중전의 아드님 시옵니다. 이 지랄을 하는 거야. 딱 보니까 얘는 중전 밑에 있는 상궁인 거지. 이런 애들이 또 기가 세요. 중전 밑에 상궁은 생각보다 파워도 세고 기도 셉니다. 존나 파워 있는 수간호사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렇죠. 중전 라인 탄 거지. 참고로 여기 나중에 영조가 중전이 돌아가시고 나서 중전의 자리를 비울 순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전에 봤던 관상에서 세조가 자기 형의 아들인 조카냐? 조카를 제끼고 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왜 단종이 왜 왕권을 뺏기게 됐을 겁니까? 외척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종이 엄마도 없고 아내도 없고, 뭐 아내가 아마 없었겠죠. 아내도 없고, 아내가 있다 한들 어떤 힘 있는 아내 쪽 집안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러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세자가 되고 나서 만약에 사도세자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외척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보호도 받아야 되고 아내 집안의 보호도 받아야 되고. 근데 영조가 너무 오래 사시고 아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중전도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제 영조의 나이가 66세. 새로운 중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도세자의 엄마가 있잖아. 이분은 아직 살아계셔. 그럼 중전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중전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안 돼. 그때 장희빈법이 있어. 장희빈이 후궁으로 들어와서 중전이 되면서 온갖 폐악한 짓거리를 많이 해서 조선이 거의 망할 뻔 해버린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희빈법이 생겨서 후궁은 중전이 될 수가 없어. 장영란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법이야. 못 바꿔. 그러니까 이 영빈은 아들도 내가 두 눈 새파랗게 뜨고 살아있는데 중전한테 입양을 보내야 되고, 중전이 이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중전이 될 수가 없어. 장희빈 그년 때문에 100점이 될 수 없어. 99점이야. 그래서 새로운 중전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 논란의 중전 나이 15세. 영조가 66세인데 15세가 중전으로 들어온다고. 가능은 새끼야 이씨. 물어봤냐? 물어봤어?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되게 많이 돌아요. 나중에. 자, 이런 와중에 자 보세요. 영조가 60대야. 새로 온 중전이 15세야. 사도세자는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이제 빈이야. 후궁이야. 이런 와중에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돌아가셨어. 영조가 그래서 매우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어. 나중에 이제 영조도 이제 독살설 음모론이 있죠. 그건 이제 역사적 사실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시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15세의 중전이 된 정순왕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순왕후가 이제 막 10대 중후반밖에 안 됐는데 영조한테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사도세자한테 꼬리를 치다가
까이고 나니까 화가 나서 사도세자를 모함해서 저렇게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이걸 설계했다. 이런 설이 나와요. 이씨 야동도 아니고. 역사학자들의 말로는 개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세자의 아드님인 정조께서 또 이제 꽤 오랫동안 또 왕을 하시다가 40대에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또 요것도 이제 정순왕후가 뒤에서 이제 독살을 한 거다. 이런 소문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소문이 예전에 관상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문 많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숙주가 이제 배신을 하고 사육신이 되지 않은 것에 실망을 해서 막 타박을 하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다는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았다고 했잖아. 완전 다 구라라고 했고. 왜냐하면 그 사육신 사태가 일어났기 6개월 전에 이미 신숙주의 아내분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소문이 나는 게 소문이 날 건덕지를 준다는 거죠. 소문이 날 건덕지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덕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쉐시할 때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혼자 자야 되고 마치 왕이 될 것처럼 막 위엄을 가져야 되고 놀지도 못하고 맨날 공부시키고 이러니까 아이가 이걸 버티겠습니까? 3살짜리가 이걸 어떻게 버텨? 이러니까 애가 점점 공부를 하기 싫어하기 시작해. 너네는 안 그렇겠냐고. 야,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억지로 공부하라 그러면 못해.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한 중학생쯤 돼야지 엄마가 좀 막 학원 보내고 이래도 그냥 마지못해서 다니고 이러기라도 하지. 3살이 이걸 어떻게 해. 사춘기가 아니고요. 그냥 애가 공부하실 시간에 계속 주무셔. 3살이니까. 그리고 막 딴 생각하고 멍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세자시니까 스승들이 있단 말입니다. 스승이 3분인가 계신데 깨울 때 어떻게 깨우는지 알아? 주무시면 옥체에 손을 대면 안 돼. 손 절대 못 댑니다. 손에 물을 묻혀서 물을 톡 튕겨가지고 물을 맞게 해서 잠을 깨우고 막 이럽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물 튕기는 것도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고 물이 나가나 모르겠다. 물이 나가나 모르겠어. 습기 병장보다 훨씬 심하지.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사도세자는 하필이면 이제 그 피를 이어받습니다. 그 피가 뭘까요? 뭘 킬방원이야 이 새끼야. 자, 태조 이성계, 우리나라 북방의 방어를 책임지던 장군이셨죠. 이방원도 문무를 겸비했다고 하죠. 세조도 사냥 좋아하고 막 하고, 문종께서도 덩치가 엄청 크시고 뭐 사냥이나 활쏘기 이런 걸 즐기셨다고 하고, 사도세자도 마찬가지. 검투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활쏘기도 좋아하고 나중에는 이제 사냥도 좋아하고. 이때는 이제 사냥 갈 수는 없고 어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활 쏘고 창 가지고 놀고 막 이런 걸 좋아해 버리는 거야. 무신의 피가 흘러. 이씨 집안이니까. 영조가 그거를 1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예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영조는 완전 문신. 세종대왕과 같은, 세종대왕께서는 그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방원의 아드님이신데 이성계의 손자신데도 운동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다고 하죠. 고기 반찬 없으면 밥도 안 먹고. 근데 영조가 딱 그래. 하나 다른 거라면 식탐이 없어. 영조는 식탐이 없고 검소하게 드시고 소식하시고 말년까지도 체중이 젊었을 때랑 거의 계속 똑같았대. 젊었을 때부터 날씬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계속 날씬하셨다고 해요. 체중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대. 그리고 술을 안 드셔. 술도 안 드셔. 그러니까 자기 관리 끝판왕. 그러니까 83세까지 사신 거지. 영조 헬창인가? 아니요. 약간 굳이 따지자면 유산소창? 인생 재미없게 산다 진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막 칼싸움 좋아하고 활 좋아하고 이런 거 막 전쟁놀이 좋아하고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특히나 사도세자가 빠져들었던 게 관우였대요. 관우. 어디서 누가 구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삼국지나 막 이런 걸 읽으셨대. 그래서 그걸 읽으시고 관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우한테 빠져서 그 창을 가지고 막 나는 관우다 막 이러고 노셨나 봐.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영조는. 거기에다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대. 우리 예전에 그 세조의 동생이었나? 세조가 그 난을 일으킬 때,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킬 때
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왕이 될 때 그 동생 한 명 있었잖아요. 그 동생이 막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이런 거 좋아했다고 했잖아. 그 여기 피에 또 그게 있나 봐. 안평대군에 그게.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여기 영화에도 나오는데 사도세자가 어린 사도세자가 그 세자니까 바로 이제 세자 빈이 생겼어요. 얘는 나중에 이제 중전이 되겠죠. 이제 문근영 배우가 됩니다. 커서. 이 친구가 이제 생겼어. 그리고 이제 그때 명나라냐? 명나라에서 이제 세자가 새로 생긴 거 축하한다 이러면서 강아지를 보내줬단 말이야. 서양 강아지를. 서양 강아지를 안고 있는 자신의 빈을 막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 자, 너네 생각해봐. 너네 아들이 한 7, 8살 됐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가문의 약속으로 얘가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내 아들이 7, 8살짜리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강아지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 너넨 이걸 보고 화를 내겠어? 너무 예뻐서 진짜 깨물어 주고 싶을 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서 미칠 거 아니야. 근데 영조가 이걸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림 잡기 따위나 하라고 널 세자 자리에 앉혔냐 이러면서. 영조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잘한 왕은 맞은 것 같아요. 탕평책부터 시작해서 그 군대 국방의 의무 국방세 그 뭐였지 옛날에는 국방세 걷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잘한 거 되게 많아. 근데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가치 절하가 너무 심해. 그리고 이 사람도 사도세자가 이제 이거를 물려받은 것 같은데 미신을 엄청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귀를 씻었어. 귀를 씻으면서 이제 맹물 양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불러서 한마디라도 하고 돌려보냈대. 그리고 경희궁인가? 거기서 지냈는데 문이 2개가 있었는데 좋은 일을 할 때 나갈 때 하는 문, 가는 문. 안 좋은 일을 할 때 나가는 문이 달랐다고 해요. 솔직히 미신충이야 이거. 징크스충이야. 좀 유난 존나 떨었어. 그리고 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러면은 부정 태워야 된다 그러면서 조그만하게 이제 불을 태우게 한 다음에 거기를 뛰어서 넘어갔대. 그걸로 오래 사셨으니 증명하신 거 아닌가요? 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미신이 너무 많아요 이 양반이. 그리고 영조 성격 중에 최악이 뭐냐, 좋아하는 사람 편애하고 싫어하는 사람 뒤질 때까지 싫어함. 죽어도 안 좋아함. 고집 뒤지겠셈. 이게 너무 심해.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도 싫어해. 같이 못 있게 해. 그래서 여기 옛날에는 이제 그 딸을 옹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공주랑 비슷한 겁니다. 매우 아끼는 옹주가 있었어. 사도세자가 그 옹주하고 같이 놀고 있었어요. 10대 시절에. 한 중학생쯤 됐었을 때인 것 같아요. 영조가 옹주를 보러 왔다가 사도세자가 그 자기가 아끼는 옹주하고 함께 화기애애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같이 있냐고. 이때 사도세자가 너무 당황을 해서 창문을 뛰어넘어서 도망을 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개같이 화를 냈나 봐. 아무 잘못한 게 없어. 내 여동생하고 그냥 같이 농담 따먹게 하고 놀고 있었어. 아빠가 오더니 너네 둘이 왜 같이 있어? 이러면서 개지랄 연병을 떠는 거야. 너무 당황해서 창문으로 도망을 쳤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좋은 왕이었을지 몰라도 우리 가족으로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는, 우리 아빠로서는 존나 최악이야. 영조 회생방안 있나요? 심지어 영조의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대왕 대비죠. 영조의 엄마면. 영조의 엄마가 좋고 싫음을 티내는 게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속이 깊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티를 낸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엄마하고 한번 싸우거든요. 영조가.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고 내 말 들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음을 시전을 했어요.
영조가 이깁니다. 엄마 진짜 죽을 거 아니잖아 어차피 다 알아. 에휴, 이제 이러고 이제 세자가 아내가 생겼다고 했죠.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도세자의 아내가 그 집안이 힘이 있지가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쉬워. 힘이 좀 있어야 돼. 외척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데 외척이 너무 약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왕이 외척이 너무 강하면 내 맘대로 정치를 못해. 돌아버려. 여태까지 사도세자 붕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였음. 피해자긴 한데 붕도 맞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영조가 꼴배기 싫기 시작하죠. 이쯤에서 정보 하나 오픈하겠습니다. 사도세자는 죽기 전까지 궁 안에서 100여 명을 살해합니다. 영화에서는 1명 죽인 걸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약 100여 명을 죽였다고 해요. 뭐 궁녀하고 내관들하고 해가지고 101령 씨. 야 101령 새끼야 넌 나가라 이 새끼야.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에서 절대로 얘기 안 하는 또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사도세자가 크고 나서 20대 시절인데 자신이 굉장히 아끼는 그 궁녀 출신의 빈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빈을 죽이고요. 사도세자와 그 빈 사이에 나왔던 아이, 갓난 아이를 연못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성질난다고.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급히 연못에 뛰어들어서 살리긴 합니다. 그건 이제 훗날 정조는 아닙니다. 정조의 동생이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균형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볼 때 영조가 너무 미운 거야. 근데 이 이후에 역사를 좀 찾아보고 나서는 영조가 안 미워진 건 아닌데 이게 뭐 거기서 거기구나. 사도세자가 더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도세자가 이렇게 된 이유에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한 90%는 영조이긴 합니다. 이렇게 만든 건 영조긴 해. 그러니까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어떡해. 그래서 이래서 그러니까 애비가 잘못 가르치면 아들이 이상하게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여기서 영조의 문제는 아들한테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고 너무너무 높은 학구열을 가지고 애를 잡아 족친 게 문제예요. 특히나. 얼마나 잡아 족쳤으면은 애가 아직 대여섯 살밖에 안 됐는데 영조가 직접 책을 써서 손수 책을 써서 이걸로 공부하라고 책을 선물하고요. 그걸로 계속 시험을 봐. 외웠나 못 외웠나. 뭐 4페이지 외워보느라 이러면 막 외워야 돼. 뜻이 뭐냐? 맞으면 통, 틀리면 불통.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뭐 지금 600 몇 명이 있는데 우리 600 몇 명 중에서 영조의 아들로 커서 제정신 유지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5명도 안 됩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영조의 아들 괴롭힘은 이게 시작입니다. 꼬꼬무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어릴 때는 약과야.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영화에서는 사도세자한테 뭘 시키고 외워보라고 하고 뜻이 뭐냐 물어보고 막 이러면은 신하들은 대충 한 90% 맞으면은 통을 시켜주려고 그래. 근데 영조가 조금 틀리면은 이거 빼먹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무조건 불통이라 그러고 영조한테 뭐라 그러고 스승들한테 니네는 뭐 했냐고 뭐라 그러고. 요것도 지금 되게 심하잖아.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더한 게 지가 문제를 내서 사도세자가 맞히고 나면 더 어려운 걸 물어봐서 틀리면 개지랄을 떨었대. 실제로 써 있는 겁니다 이거. 스핑크스. 그래서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사도세자가 영조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신 것도 대답을 잘 못하는 마당에 아직 공부하지 않은 어려운 걸 계속 물어봐서 사도세자가 입을 떼기 어려웠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해. 내가 봤을 때 여기 신하들이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대하는 꼬라지를 보고 집에 가서 자기 자식들한테 그냥 꼭 안아주면서 아유 건강하게만 커라 이러면서 그 집 자식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약간 영조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지 약간 의심했어요. 약간 의심이 들었어. 자, 왜냐면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 이게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죽어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이유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우월해야 돼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의 자랑이 보통 내가 이룬 성과보다는 내추럴 본으로 얻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래서 자기가 선천적으로 지능이 높고 선천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고 선천적으로 뭐 센스가 있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나르시시스트 특이에요. 자, 그럼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 자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존나 자랑을 하겠죠. 왜? 내 유전자가 뛰어나다는 자랑을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참아요? 못 참을 거 아닙니까? 존나 자랑해. 근데 여기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제일 뛰어나야 돼. 내 유전자인 내 자식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 새끼가 나보다 뛰어난 것 같아? 이걸 또 못 참죠, 나르시시스트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부모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사연을 제가 예전에 막 되게 여러 개를 봤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식한테 거의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어렸을 때 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지도 못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을 맞았다. 너는 당연히 100점 맞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개지랄을 떨어요.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아옵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으니까 아빠 나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르시시스트 아빠가 이럽니다. 그 100점 맞은 게 뭐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 뭐 대단한 일 했어? 이 루틴이에요. 이게 나르시시스트 부모 루틴이거든요. 영조가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비슷한데 영조는 힘들게 왕이 됐습니다. 영조는 원래 세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형, 그러니까 이복형이죠. 이복형이 세자셨는데 몸이 약하셨어. 그래서 영조가 아픈 형을 몸보신하시라고 간장게장을 올렸는데 마침 그걸 드시고 3일간 복통을 앓으시다가 3일 뒤에 돌아가셔서 영조가 세자가 되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영조는 왕이 되셨어요. 웃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우연이, 그렇죠, 우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왕이 되신 분이야. 근데 지금 이 사도세자는 내가 이룩한 이 안정된 조선에서 그냥 밥을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줬는데 떠서 처먹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새끼가 못 떠 처먹으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모순이 계속 생겨. 내 자식이니까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얘 어린 게 사치를 써. 3살에 사치가 뭔지 뜻을 알아. 3살에 천재다 이렇게 했다가 신하들이 막 칭찬을 하면은 그럼 이것도 말해보거라 이러면서 더 어려운 문제 내서 못 맞추면은 어리석은 이지랄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커 애가. 제정신으로 크는 게 불가능하단 한단 말이에요. 진짜 못 살아 이거는. 그래서 사도세자한테 점점 더 높은 잣대로 학문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점점 삐뚤어지고 공부가 점점 더 하기 싫어지고 활쏘기 하러 가고 말타기 하러 가고 창놀이 하러 가고, 심지어 사도세자는 나중에 이소룡처럼 자신만의 무술 교본까지 만듭니다. 무술을 하도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어렸을 때 제가 헬스를 좋아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고3 때부터 헬스를 해서 막노동하고 어디 택배 상하차하고 하면서도 헬스를 다녔어. 왜냐하면 내가 딱히 뭐 헬스를 되게 잘하고 재능이 있고 좋아하고 막 열정이 있고, 솔직히 이게 아니고 지나서 보니까 내 현생이 헬스보다 힘들어. 집구석이 힘들어.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가난하고 밥도 잘 못 먹고 노가다판 가서 힘들고, 헬스장이 오히려 좋아, 편해. 헬스가 쉬워 차라리. 이러니까 헬스 열심히 한 거야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열심히 헬스를 한 거를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열심히 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야 내가. 헬스가 나한테 그냥 숨구멍이었던 거야. 사도세자한테도 그랬을지 않을까 싶어. 물론 천성적으로 운동을 좋아하신 건 있겠지만 본인이 무술 교본을 쓸 정도로 무술에 심취하고 창술에 침취하고 활을 그렇게 잘 쏘셨다고 해. 물론 재능도 없진 않겠지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거기가 숨구멍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나는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문무를 겸비한 제2의 이방원, 제2의 세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때 사도세자가 한 10살쯤 됐을 때 너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냐? 너 1년에 책 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드냐? 이러니까 사도세자가 또 낭창하게 1년에 한 두세 번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무슨 세상 무너진 표정으로 솔직해서 좋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우 씨 표정이 막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스승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세자께서 아직은 나이가 어리셔서 딱딱한 책은 좀 보기 어려워 하시는데 서유기나 수호전 이런 거는 즐겁게 잘 읽으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대입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10살짜리 아들이 여러분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서유기를 읽고 있어. 삼국지를 읽고 있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기특하다. 독서는 습관이다. 그래 그렇게 습관 들여라. 너무 잘한다. 천재인가? 아빠도 못 읽는 걸 읽네. 근데 영조는 혀를 차고 그런 잡다한 책을 누가 갖다 줬냐고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다 해줘요. 자질이 훌륭하시니 시간을 두고 자유롭게 지켜보시면은 잘 성장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영조가 지금 이 아이 시커먼 낯빛을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 허구한 날 땡볕에 나가서 논이. 그러니까 이거는 영조도 지가 태평성대에 살아서 이지랄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영조가 좋은 왕이셔. 근데 이분도 태평성대에 사니까 무력의 중요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렸을 때 이렇게 뛰어놀고 무술 수련도 하고 해야지 몸도 튼튼해지고 면역력도 길러지고 비타민 D 합성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객 같은 새끼 오면은 자기 방어도 최소한으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체력이 좋아야지 또 이세 생산도 많이 하고. 근데 지가 공부만 하고 지가 운동을 싫어하니까 운동하는 걸 천대해. 조선은 유교의 국가라면서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면서 싸움 잘하면 좋지. 막 그러면서 놀이는 한때의 맛이지만 학문은 평생의 맛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느냐 막 이러면서. 오은영 선생님 만약에 여기 지금 오면은 송강호 아저씨 진짜 뒤지게 혼나. 나 진짜 여기 앞부분 보면서 진짜 영조 진짜 한 대 치고 싶었다. 진짜 한 대 까고 싶었어 진짜로. 그래서 이 어릴 때의 일화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세자가 뭔가 자기 주장도 확고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커녕 굉장히 잘해요. 어려운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자기가 어떤지 막 이런 거 말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주눅이 드니까 애가 점점 망가져 가는 거야.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동족 혐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면이 있어요. 제가 뭐 좀 부족해 보이거나 한 것을 봤을 때 좀 지나치게 좀 핀잔을 주고 혼을 내고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저의 이런 경향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영조처럼 될까봐. 고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천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돌아본단 말이에요. 관상 볼 때도 그랬고 사도 볼 때도 그랬고 물론 다른 사람도 보이고 특히 이 작품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좀 많이 보이긴 했어. 그래서 이제 영화 중반부에 자꾸 사도세자의 어린 시절을 처음부터 이제 팔로우업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현재의 사도세자를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현재의 사도세자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사도세자는 일단 의복증이었나? 제가 명사 잘 못 외우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의복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옷을 입는 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옷 입는 게 무서워서 왕의 의복을 수십 벌을 준비해야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10벌씩 준비해서 하루에도 10번 넘게 옷을 입었다 벗었다를 해서 옛날에 왕가는 문안인사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문안인사를 못 갔대요. 그리고 뭘 준비할 때 수십 번씩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황후 이름이 뭐지? 해경궁. 이 문근영 씨가 맡은 해경궁 씨가 지금 사도세자의 와이프잖아요. 문안인사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해경궁이 먼저 준비를 하고 사도세자 처소 앞에서 기다리면은 한참을 안 나와서 발을 동동 굴리고 걱정을 했대요. 늦으시면 또 화내실 텐데, 영조 왕께서 늦으시면 또 화낼 텐데. 기록에도 써 있는 게 뭐냐면
무슨 양치를 저리 오래 하신단 말이냐 이런 게 써 있어요. 양치를 오래 하는 거겠냐고, 옷을 오래 입는 거겠냐고. 가기가 싫은 거지 당연히. 왜냐면 아빠가 무서우니까. 청년기 들어가고부터는 아예 그냥 정상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인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90% 아빠 잘못이에요. 지금 만약에 오은영 선생님이 계시다면 아마 사도세자를 껴안아주면서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 조금 내려놓고 선생님하고 같이 가자 이러고 이제 아마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이분은 그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이제 성인이 된 사도세자인데 역시나 의복을 입다가 미쳐버립니다. 못 입겠다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뛰어나가서 갑자기 연못에 뛰어들어. 막 자기 몸에 막 벌레가 기어다닌다면서 막.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잖아. 그거를 하필 또 영조가 봐. 그리고 존나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이렇게. 마치 요즘에 586들이 MZ들 보면서 아유 씨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노력도 안 하고 저러고 살고 있다. 아유 새끼들. 이런 표정으로 딱 쳐다봐요. 그리고 막 뭐라고 또 잔소리를 해. 이제 사도세자는 이제 갔죠. 막 대들어요. 유아인 배우가 막 광기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모두 다 내 잘못이지 이러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러면서 막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지도 않아. 다 막 당신이라 그래. 막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세자가 점점 망가져 가고 점점 이제 공부는 더하기 싫어지고 아빠랑 마주치기도 어려워하고 아빠를 너무 무서워하고 이 지경까지 왔을 때 이제 방점을 찍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렴청정인가요? 그걸 합니다. 대리청정?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 영조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 영조가 아까 41세에 사도세자를 얻었는데 사도세자가 20세가 됐으니까 이제 60대가 된 거잖아요. 수렴청정. 죄송합니다. 수렴청정을 들어갑니다. 수렴청정은 왕이 계신데 세자가 마치 왕처럼 국정을 보는 거고 왕은 뒤에서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왕 베타 테스트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영조가 좀 약간 나르시스트 아닌가 의혹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수렴청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가 않아. 수렴청정 하고 싶었던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 시험해보는 거야. 지 아들도 시험해보고 신하들도 시험해보고 나 수렴청정 할게 이제 세자한테 다 맡김 이랬을 때 찬성하는 신하들 이름 외워놨어. 내 아들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넌 뒤졌다. 네가 윤성빈이야? 넌 이씨야 이 새끼야. 이러려고. 충성 테스트로.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조는 형인 경종을 간장게장으로 어떻게 해버렸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의혹을 여기서 벗으려는 걸 시도를 해버립니다. 이것도 이제 나르시시스트 특인데 존나 뜬금없는 걸로 갑자기 자기 찬양을 해. 자기가 특제 간장게장으로 형님을 제끼고 왕이 되었다는 이 소문 때문에 평생이 괴로웠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지금 수렴청정을 하고 나는 이 왕의 자리에 욕심이 없는데 이런 내가 옛날에 형님을 내가 일부러 제꼈겠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이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 수십 년 전에 긁힌 그걸로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나르시시스트랑 싸우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상처받거나 특히나 창피당한 거를 뒤질 때까지 잊지를 못해요. 잊고 싶어도 못 잊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조도 제가 의심이 되는 이유가 수십 년 전에 긁힌 이거를 지 아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보상을 받으려고. 이때 스승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세종대왕께서 뭐 훈민정음, 뭐 추구기, 뭐 그다음에 농법 같은 거 막 널리 뭐 하시고 막 그런 등등 세종대왕의 업적이 어마무시하잖아. 근데 사실 세종대왕께서도 그 수렴청정 그거를 되게 오래 하셨죠. 아들은 당연히 문종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문종이 보위 오른 지 한 2년 만에 돌아가셔서 문종께서는 뭘 안 하신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세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 중에서 한 10년 정도는 사실상 문종께서 이 국가를 통치를 하신 거예요. 세종께서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업적을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알고 있죠. 사실 문종도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시고 조선 왕들 중에서 문무겸비 1티어. 태조 이성계는 싸움은 기깔나게 하셨지만 학문적으로는 조금 뛰어나진 않으셨고, 이방원이 학문이 뛰어났고 무예 실력도 꽤 괜찮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형제들 중에서는 무예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고, 근데 문종은 덩치가 너무 커서 그 나중에 조카의 왕위를 뺏게 되는 그 세조도, 그 호전적인 세조조차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덩치가 너무 크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무서워서 잘 못 쳐다봤대. 그리고 굉장히 잘생기셔서 그 궁녀들이 좋아서 그냥 항상 얼굴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들이 사도세자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대리청정, 수렴청정이 아니고 대리청정, 죄송합니다. 문종께서도 대리청정으로 막 이런 업적이 있으셨다. 잘 하실 거다. 걱정 마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그리고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 날, 여기 이제 역사에도 직접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리청정을 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영조가 직접 사도세자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안건이 들어오면 절대로 네가 정해버리지 말고 신하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그 의견들을 실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까지 파악을 한 뒤에 윤허를 해라. 허가 불허가를 해라. 그러니까 왕은 선택을 하는 자리이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내가 머리를 써서 뭘 내는 자리가 아니니까 신하들이 뛰어놀게 하고 너는 그걸 선택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탕평책을 만들었던 영조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으니까 오랫동안 잘 해왔겠죠. 실제로 본인이 되게 뭘 나서서 뭘 하려기보다는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중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로 잘 운영을 해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50몇 년이나 왕을 하고 했겠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따라요. 이번에 지금 국방 예산이 부족하대. 그래서 국방 예산 빵꾸를 떼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내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보거라, 이렇게 신하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신하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얘가 그걸 했을 때 문제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는 뭐 크지 않구만. 그리고 그 문제 생기는 것 중에 일부분은 또 내가 뭘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영조가 또 지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서 국방세는 양반 새끼들은 안 냈어요. 근데 지금 사도세자가 양반도 조금씩 내 이렇게 한 거예요. 방금 이번만 힘드니까 이번만 내.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 영조가 왕이 되어서 힘을 얻는데 도움을 줬던 신하들은 지금 뭐 잘 헤쳐먹고 있겠죠. 그 새끼들이 그거 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꿍해. 영조가 이걸 보고, 이 양반은 이렇게 살아온 양반이야, 이걸 보고 그렇게 하면 되냐, 원래 양반은 그거 안 내는데 네가 뭔데 그걸 바꾸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북방에 저시기 하는 거 있잖아. 북방 방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쳐들어온다 하면은 배 타고 오랫동안 쳐들어오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육지로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북쪽 경계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방어 기지를 옮기는 안건이 올라온 거야. 왜 옮겨야 되냐면 지금 방어 기지 있는 곳은 세 갈래 길만 막을 수 있는데 그 방어 기지를 옮기면 한 번에 5갈래 길을 막을 수 있어서 여기가 방어가 더 좋대. 더 요충지래. 그래서 이거는 안 옮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옮기는 걸 윤허한다 라고 사도세자가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또 그 방어 기지를 거기에다 설치한 게 난데 너는 이 아비를 무시하느냐, 이 지랄을 또 떠는 거야. 어쩌라고 나 진짜 영조 진짜 한 대 까고 싶다니까. 이러면 대리청정 뭐하러 하냐? 대리청정 뭐하러 해? 이럴 거면은 이건 바지 사장도 안 돼. 심지어 이게 점점 이제 유아인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점점 정상적으로 있는 게 불가능해져요. 올고 닿던 자세가 무너지고 표정이 괴이해지고 막 땀을 흘리고 몸을 잠시도 가만히 두질 못하고, 그거는 실제 유아인 배우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점점 이 멘탈이 나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영화를 보면은. 근데 이 와중에 심지어 이제 영조는 참 다양한 병신 짓을 하지만 이게 영화상에서는 여기 그 나중에 기생충에서 내 이름은 어쩌고
네 사촌은 뭐 그거 그 배우 이름 뭐지? 박소담. 박소담 배우가 이제 이때 거의 신인 시절인데 이때 이제 성은을 입는 궁녀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은은 솔직히 한창 때인 사도세자가 성은을 줘도 그럴까 말까 한데 지금 60대인 영조가 또 성은을 줘. 아 그럴 수 있다 쳐. 왕은 그러면 좋긴 하잖아 사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자기 죽은 며느리의 궁녀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소문이 와전돼가지고 막 며느리도 손댔다 막 이런 소문도 막 돌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란의 소문이 날 만한 행실 자체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소문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까쯤에 영조는 원래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죽었어요. 그 아들이 한 열 몇 살 이때쯤에 10살쯤에 10살 초반에.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세자가 또 된 거죠. 근데 그 열 몇 살 아들이 있었다는 거는 그 아들도 이제 부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인이 이번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와이프인 며느리가 이번에 죽었어. 그 며느리의 상 중에 그 며느리를 모셨던 궁녀를 성은을 준 거예요. 이걸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오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유아인 갈구는 도중에 이렇게 하면서 유아인 갈구는데 오른쪽엔 또 예쁜 궁녀가 있어 박소담이. 그러니까 이지랄을 하면서 이제 요 정도로 대충 이제 연출을 했는데 실제로는 더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슨 어르신들 저기 종묘 거기 가서 이제 참배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거기에 이제 너는 따라오지 마라. 어느 정도까지 타박을 하냐면요. 그 종묘에 이제 그 절하러 갈 때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이러면은 세자인 네가 행실이 똑바르지 못해서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거다. 번개가 치는 거다. 라면서 넌 따라오지 마라. 조상님들 놓여야 한다. 이러면서 사도세자 못 오게 하고요. 막 어디 전라도 지방에 가뭄이 왔어. 근데 지금 한양에 비가 와. 세자인 네가 행실이 똑바르지 못해서 전라도에 왔어야 할 비가 지금 여기 온다. 이질 연병을 하면서 사도세자를 갈굽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하는 걸로 시게 갈고도 사람이 돌아버리는데 잘못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네 탓이다. 다 네 잘못이다. 이지랄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영화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도세자가 20대가 됐으니까 자식을 볼 거 아닙니까? 10대 후반에 아마 보신 것 같은데 정조를 낳죠. 그러면 정조는 세자 손이잖아요. 세자의 아들이잖아. 근데 또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장가를 보내는 게 또 옛날엔 또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도 어린데 이제 장가를 듭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당연히 그 자리에 가야겠죠. 근데 영조가 그 자리에 가는 길인 사도세자를 보면서 이 행색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위에 뭐 머리에 쓰는 거 뭐 있어 그거가 없다고 너 오지 마라 그래서 자기 자식 결혼식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은 진짜 송강호 진짜 한 대 패고 싶다니까. 여기 이제 박소담 배우가 아까 성은을 입었잖아. 또 이런 애들이 또 임신을 잘해. 혜정인가봐. 이제 이런 와중에 자 이 똑똑한 애랑 멍청한 애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그 서예지 배우가 맡은 이름 뭐였냐 정순왕후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이 15살인데 60대인 영조와 결혼을 해서 중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머리가 빠가요로면 내가 중전인데 이러면서 잡들이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쥐죽은 듯이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아까 일조를 했다는 모함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는 힘이 매우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영조도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을 아니까 예를 들어서 태조 이성계도 첫 번째 부인한테 아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나중에 느지막하게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어린 아들이 3명인가 2명인가가 또 태어나죠. 그리고 그 중에 둘째인가를 밑에 왕으로 시키려고 하다가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자기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 우리 피가 지금 그래.
우리 피가 이러니까 이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정순 왕후한테도 자식 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을 하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전으로 어린애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순 왕후도 대충 알아묻고 그냥 조용히 지냈다고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자기 며느리의 궁녀, 걔는 궁녀였는데 하루아침에 성은 입고 비인이 됐잖아. 지금 왕의 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 사도세자가 있지만 미움받는 걸 누구와 봐도 알아. 그렇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고 사도세자가 나가리가 되면 내 아들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을 품고 존나 싸가지 없이 굽니다. 그러다가 아까 그 대왕 대비 김혜숙 배우가 야마가 돌아서 임신한 애를 종아리를 후려쳐요. 그 종아리를 치고 있는데 영조가 와서 왜 얘 종아리 치냐 이러고 엄마랑 또 싸운 거야. 60살 처먹고.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식음 전폐하고 알아 누우셨는데 영조가 이긴 거예요. 엄마 밥 드시지 마셔. 다이어트 할 때 됐네 이러고 며칠을 밥을 안 드시는데 그걸 기싸움을 이겨낸 영조 대단해요. 기싸움 백전백승. 노망난 거 아님 이러는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있긴 한 게 왜냐하면 그 대리청정을 할 때 그 이유구나. 사도세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정조가 세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정조가 세자가 된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정조가 대리청정을 할 때 지시를 내린 거를 실제로 수행을 못하도록 막 몸을 막았던 적이 많대. 그러니까 그 왕께서 영조가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도승지가 그걸 쓰잖아.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시행을 하는 거야. 어명이니까. 여기 그 도장 그거 찍고 옥새 찍고. 근데 그거를 못 쓰게 막 막았대. 어전에서.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였을까? 신하들이 힘이 존나 세서? 아닙니다. 영조가 내일 이 일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내 무섭다. 와 나를 죽일락 하는데. 그게 나은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신하가 그걸 참다가 나중에 영조하고 독대를 하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지랄 했던 애들을 정조가 즉위하기 전에 숙청을 했대요. 그 2명인가 있었는데 그 지랄 떤 새끼가 그 2명을 숙청을 해서 그나마 정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바탕 왕도 못 될 뻔했어요. 그건 해주고 갔어. 마지막 힘을 쥐어짜가지고. 다행이긴 해. 그건 해서. 그리고 이제 되게 좀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여기 엄마랑 지금 기싸움 중이라고 했잖아요. 엄마랑 기싸움을 하면서 영조가 또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엄마 마음대로 다 하세요. 그럼 나 그냥 보위도 세자한테 그냥 넘길게요. 나 왕 안 할랍니다. 이러고 가버린 거야. 이때 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당연히 사도세자입니다. 괜히 사도세자만 돼요. 사도세자는 그날부터 한겨울에 대리석 위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왕을 넘긴다는 명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며칠 밤을 새면서 또 빕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은 아빠가 왕 주는 거 개꿀 이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아빠가 싸웠는데 나만 뒤져. 이러니까 사도세자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냐고. 이 영화는 아무래도 약간 사도세자가 불쌍한 쪽으로 연출이 됩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사도세자는 궁인 100여 명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둘 다 불쌍하게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존나 꼴보기 싫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 와중에 그리고 진짜 불쌍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중전. 자, 여러분 좀 의외죠? 아까 대왕 대비, 그러니까 영조의 엄마, 완전 할머니. 그분도 지금 어쨌든 영조하고 기싸움은 하고 사도세자의 엄마도 계신데 그분은 중전이 아니잖아. 비인이잖아. 사도세자 있고 사도세자 와이프 문근영이고 와이프들이 다 나와. 중전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요. 중전의 자리는 비울 수 없다. 중전이 있단 말입니다. 영조의 정실 부인이 있어요. 중전이. 영화에 대충 소개되는데 결혼할 때부터 싫어해가지고 정을 준 적이 없대요.
이분 심지어 아직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호불호가 진짜 어마무시한 양반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괜히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싫음이 티가 나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중전인데 한 달에 하룻밤 정도는 거기 가서 자야 될 거 아니냐. 안 자? 평생 정을 안 줘? 노몰딕이 아니에요. 애초에 노딕이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많이 굶으시고 이렇게 영조랑 기싸움 하시다가 대왕대비께서 돌아가셔요. 대왕대비가 아마 아니실 것 같긴 해요. 이 정식 명칭이. 왜냐하면 원래 중전이었던 분은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나면 대왕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김혜숙 배우가 맡으신 인원왕후는 영조의 어머니시지만 중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무술이 출신입니다. 무술이는 궁녀 중에서도 최하위 서열을 가지고 있는 거의 천것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영조가 왜 저지랄하지 라는 생각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조의 열등감입니다. 무술이 밑에서 태어나서 심지어 어린 시절은 궁에서 자라지도 않아요. 심지어 궁 밖에 나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래서 검소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궁 밖에서.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사도세자한테도 그런 말 계속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혹시 공부를 못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공부를 왜 안 하니?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야. 당연하죠. 자기는 어렸을 때 입지가 불안했어. 궁에 있지도 않았어. 물론 왕이 되고 싶진 않았을진 몰라도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바른 생활이라도 해야 돼. 조금만 수틀리면은 숙청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닌, 특히 왕과 배가 다른 형제는 위험해. 이건 조선 역사가 증명합니다. 왕과 배가 다른 형제는 존나 위험해요. 조선 역사에서. 그러니까 밖에 사가에서 지내면서 검소하게 지내고 글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는 거예요. 왕과 배다른 남자애가 있는데 사가에서 지내고 있는데 맨날 검술 수련을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살 수가 있겠냐? 운동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영조가 그렇게 운동을 극혐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엄마랑 존나 개같이 긁힌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사도세자의 엄마가 빈이잖아요. 중전이 계시잖아. 중전이 이번에 그 회갑인지 뭐 칠순잔치인지 뭐 그걸 하게 된 거야, 나이가. 그 잔치를 열어주자 이거야. 이랬는데 신하들이 그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세자의 엄마는 중전이 아니잖아. 궁녀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신하 새끼가 어디 뭐 천한 아녀자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질렀거든. 영조가 거기에 긁힌 거야. 왜냐하면 천한 아녀자의 자식인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바로 천한 계집의 자식이니까. 거기에 긁혀서 엄마 찾아와서 연병 떤 거예요. 그러니까 뒤질 때까지 열등감 극복이 안 돼. 아, 대왕대비가 맞아? 오케이, 땡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유아인이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이제 대왕대비께서도 가시니까, 자기를 아꼈던 대왕대비께서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가버려가지고 막 궁궐 근처에서 기생은 물론이고 여승, 여자승, 그 다음에 뭐 전보는 막 무당 이런 여자들을 데리고 막 놀고 술 마시고. 근데 영화상에서는 술을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실제 그 역사 그 기록된 걸 보면은 또 술을 안 드셨다는 말도 있어. 선천적으로 술을 못 먹는 체질이래, 사도세자가. 그래서 안 그래도 영조는 술을 본인이 안 먹고 사치를 싫어하는데 술을 사치로 지정을 한 거야. 그래서 술 먹는 걸 안 좋아해, 이 양반은. 근데 심지어 지금 대왕대비 상중이잖아. 금주령을 내립니다. 전국 모두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물론 그 양반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먹어도 되고. 금주령을 내려놨어. 근데 사도세자가 지금 술을 처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러가지고 너 술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나온 걸로는 사도세자가 술을 안 먹었대 그때. 근데 사도세자가 이게 청개구리 기질이 발동을 해버리니까 예, 먹었습니다. 아버님이 하는 말 다 맞습니다. 저 술 먹었어요. 이렇게 막 한 거야 또. 그때
영조가 너한테 술 갖다 준 사람 누구냐 이러면서 따진 거야. 이러면 그 새끼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맞잖아. 여기 지금 부자지간에 지금 기싸움 하는데 술 먹지도 않았는데 술 갖다 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고 걔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어떤 궁녀가 무릎 꿇고 왕한테 사도세자는 술을 못하는 체질이십니다. 술 냄새가 나는지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대단한 용기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사도세자는 얼마나 더 억울했겠어. 지켜보는 사람도 억울한 거야. 안 마셨는데 씨발. 근데 이때 사도세자가 이제 그 궁녀한테 어디 지금 왕한테 막 변명을 하냐,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야. 그걸 들은 영조가 뭐라 그랬게요? 어디 왕 앞에서 아래 것을 꾸짖느냐 이러면서 너는 예절도 없는 새끼다 이러고 가버려요. 그니까 지가 술 마셨다고 오해를 했잖아. 지가 틀렸잖아 지금 누가 봐도. 그러면 미안하다 너 술 마셨다는 얘기를 누가 해서 내가 그 새끼 족칠게 이게 맞잖아. 쏘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과 못하죠. 왜?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르시시스트라고 의심을 하는 거야. 나르시시스트 사과 못해요. 사과해도 철회할 거고. 지가 틀렸으면서 할 말 없으니까 어디 아빠 앞에서 궁녀를 혼을 내? 이러면서 그걸 또 혼내고 가버려. 이거 사도세자가 제정신일 수가 있냐고 이거를.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리고 왜 며칠째 대리청정 안 나오냐고. 야 나도 안 나가지 그거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면은 지랄하고 다르게 하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지랄하고 맨날 지랄만 하는데 왜 나가냐 그거를. 뭐로 나갈 이유가 없어. 이제 여기서 영화상에 나오는데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현재 시간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시각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습니까? 지금 사도세자를 귀주에다가 지금 갖다 놨잖아요. 지금 영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용서 안 해줄 것 같은 거야. 뭐 죽일지 살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용서를 안 해주실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조선에는 또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인의 자식은 왕이 될 수 없다. 만약에 여기서 사도세자가 죄인이 돼서 폐세자가 되면 세자에서 이제 강등되면 일반인으로 사도세자의 아들인 앞으로 정조가 될 세자 손도 세자가 될 수 없고 왕도 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조가 아꼈던 공주가 하나 있다 했잖아요. 옹주가. 그 옹주가 정조의 엄마, 그러니까 문근영 배우가 맡은 해경궁을 찾아가서 세자 손을,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 그 꼬맹이 어린 정조를 자기한테 줘라. 내가 데리고 아빠 찾아가서 우리 예쁜 둘이가 깜찍하게 애교 부리고 해가지고 일을 좀 마무리를 좀 잘 해보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시국도 상당히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도세자가 지금 나가리가 될 판이야. 사도세자 나가리 되면 자동적으로 정조도 나가리야. 그러면 세자 자리가 누가 세자가 될지 몰라. 근데 아까쯤에 그 대왕대비 막 여기 깝치던 그 여자 있잖아. 영조의 며느리의 궁녀였던 걔, 깝치던 애. 걔는 딸났어. 어차피 나가리. 근데 이번에 15살 때 중전으로 들어온 애 있었잖아. 걔가 만약에 임신을 해서 아들을 생산하면 걔는 무조건 왕 될 수 있는 거잖아. 이 상황이면. 그래서 막 조정 대신들도 그 중전 쪽으로 줄을 서고 중전이 임신하기를 기도를 해보자. 이런 애들도 막 나오고 해요. 근데 제가 요거 실제 역사를 아까 가서 찾아봤는데 이때 서예지 배우가 맡은 정순 왕후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역사학자분이 써놓은 글을 하나를 읽었는데 이때가 이 정순 왕후가 궁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 그러니까 17세의 어린 여자인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에 많이 좀 벅찬 그런 느낌. 그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나중에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약 8년 후부터 이 서예지 씨의 그때 이제 정조의 할머니가 되겠네요. 대왕대비가 됐겠네 그때. 서예지 집안이 이제 흥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순 왕후가 사도세자가 죽는 데에 일조를 했고 권력에 욕심이 있었다면 훨씬 빨리
그 가문이 흥했을 건데 사도세자 사후에 8년 후에나 이제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요 관직에 오른 걸로 봐서는 정말로 욕심이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흥했다고 생각해요.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영린에서 그게 잘 다뤄져? 영린 한번 봐야겠다. 아무튼 그때 이제 사도세자는 이제 정신병이 극으로 치닫아 가지고 의복도 못 입게 되고 본인이 입었을 때 괜찮은 옷이 생기면 절대로 갈아입지 않고 그 옷만 계속 입었대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그래서 악취가 심했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 그 천둥번개 신인 뭐가 있어요. 이름이 길더라. 한 6글자쯤 되거든. 그 신이 노여워하신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관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궁 근처에다가 그 무덤 같은 걸 만들어서, 옛날 무덤이면 우리처럼 이렇게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왕 무덤은 되게 크잖아요. 왕릉이잖아. 왕릉 비슷한 걸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관을 짜놓고 그 관 안에서 막 자고 막 이랬대. 그러니까 기행이 막 넘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찰리 채플린도 저 정신병이라 동료 배우들이 그의 곁에 악취가 심했다고요. 아, 그래? 그래서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이때 이제 영화상에서는 이때 처음으로 이제 내관 한 명을 죽여요. 새 옷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새 옷을 안 가져왔다고 죽인 다음에 그 내관의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들고 궁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근영 배우가 맡은 해경궁,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와이프죠. 와이프가 뭐 기록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록했겠지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의 머리가 잘린 것을 보았는데 뭐 너무 놀랍고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극한의 기행을 저지르고, 이제 이걸 듣고 그동안 뭐 참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영조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끈을 놓아버립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끈을 놓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걸 알고 가서 물어봅니다. 왜 죽였냐고. 그래서 사도세자가 대답하죠. 마음 안에서 우라가 치밀면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이지 않고서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사도세자가 또 우라증이 또 터져서 칼을 들고 영조가 취침하는 그 경희궁인가? 거기를 칼 들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도세자를 이제 싫어하는 세력 쪽에서 영조한테 일러 바치고 반역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사도세자를 부르고 자결하라고 명령을 하죠. 왜냐면 네가 죄인이 되면 네 아들도 왕이 될 수 없고 왕이 되지 못한 세자 손은 목숨이 위험하다. 나도 못 막아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자결을 해야 네 아들은 산다. 네가 자결하면 세자의 위치는 그냥 그대로 해줄게.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결을 명령을 해요. 유교 국가라 자기도 못 죽임. 당연하죠. 아빠가 아들을 죽일 수 없어요. 아들도 아빠를 죽일 수가 없고. 유교 국가라서. 그래서 실제로 사도세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도 이미 옛날에도 우물에 한번 뛰어든 적이 있고요. 그때도 이제 신하들이 구해줬고, 이번에는 이제 바닥이 다 돌이니까 돌에 이제 머리를 박아서 죽으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 신하들이 막습니다.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만약에 이분이 지금 자살 기도를 하지만 만약에 살아나시고 이 일이 만약에 해결이 되고 이분이 만약에 왕이 되면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를 막지 않은 신하들을 가만둘 리가 없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막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셔도 그 아드님인 정조가 왕이 될 텐데 자기 아버지가 자살을 할 때 말리지 않은 우리를 또 탓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진심이든 아니든 무조건 말려야 돼. 그래서 기록에도 써 있는 게 바닥에 이제 머리를 계속 박으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그 돌바닥에 손을 갖다 이제 막아가지고 돌에 머리를 찍지 못하게 막 막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아마 사도세자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된 정조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영조가 사도세자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정조의 존재입니다. 정조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다고 해요. 이제 그 중에 한 일화가 좋은 왕이 뭐냐 이러니까 뭐 대답을 굉장히 잘하시고, 근데 좋은 신하를 구하긴 어렵지 않냐 이러니까 뭐 왕이 뭐 어질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신하들이 알아서 모일 것입니다, 막 이런 자신만의 군주론을 펼친 거야. 나이가 이제 막 5살밖에 안 되는데 너무 영특하고 이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얘가 맞겠다. 사도세자는 이미 글렀고 얘는 적장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영특하고,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셨다고 해요. 정조는 어렸을 때부터 나중까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슬픈 씬이 하나 나오죠. 사도세자가 이제 뒤주에 갇히게 되죠. 안 꺼내주죠. 그래서 이제 어린 정조가, 아버지가 저 안에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물도 못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라도 떠서 갑니다. 자기 와이프랑 같이. 이제 10살쯤 된 애들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거기 호위부사랄까 아니고 저 위군부 거기 애들이 그 지키고 있을 거 아니야.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막 비키라고 막 실리갱이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물 드려야 된다고. 그때 이제 영조가 나타나고,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내가 아무도 드리지 말라 했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자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정조의 아역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해요. 완전 애인데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우리나라가 유교의 국가고 효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유교인데, 어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 한 잔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 지금 생각만 해도 약간 울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대신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좀 제발 뒤주에서 꺼내주세요. 막 이렇게 막 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액션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정조는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 가자마자 첫 번째로 한 얘기가,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시작으로 이제 국정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사도세자라는 이름이 너무 슬프잖아. 그게 아마 슬프게 생각한다는 뜻일 거예요. 뭐 생각할 사회, 슬퍼할 동가 뭐 해가지고 이름도 바꿔줍니다. 이제 무용이 뛰어났던 세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빠가 또 무술 좋아하셨으니까. 그리고 묻혀 계신 릉위추도 바꿔줘요. 그 묻혀 있는 곳이 좀 산세가 좋은 곳이었대. 근데 그 굉장히 넓은 좀 들판 같은 곳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그 뒤주에서 되게 몸을 웅크린 채로 돌아가셔서 실제 기록에도 무릎이 펴지지 않았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묻어드려야 되는데 다리가 안 펴졌대. 굽은 채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조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좀 넓게 탁 트인 데에 좀 계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넓은 데다가 옮겨드렸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도 이제 숙청도 또 하고, 정조도 이제 딱 그 이씨 집안 사람의 면모를 보여주죠. 이방원 같은 면모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실 그 뒤주에 넣기 전에 영조가 세자를 폐하라는 상소문을 올리게 사도세자의 스승들한테 지시를 내려요. 심지어 그 상소문을 올리게 만들려고 벼슬까지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리면 더 입김이 세지잖아. 그래서 사도세자의 스승들을 벼슬을 다 올려주고 그 스승들한테 사도세자를 폐하고
세자 손을 세자로 올려라 라는 상소문을 쓰라고 영조가 지시를 합니다. 심지어 사도세자의 스승이었던 사람들이 이걸 쓰면 또 사람들이 더 새겨 들을 테니까. 근데 여기 스승님들이 자결을 선택하세요. 세 분 다 자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잖아. 사도세자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 생각은 사도세자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 그래서 편지까지 쓰고 그래도 부자지간인데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자결을 택하세요. 세 분 다. 대단하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뭐 영화 보면서 내가 또 너무 멀리서 보고 있고 내가 겪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참고 왕이 일단 된 후에 좀 자기가 원하는 걸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실제로 몇 년만 더 기다렸으면 왕이 될 수 있었었거든요. 영조가 이미 60대였기 때문에 물론 83세까지 사시긴 하지만 몇 년만 버텼으면은 사도세자가 이미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뒤주에 갇혀 있을 때 뭐 신하들이 조롱했다던데 뭐 이런 소문도 있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조가 왕이 된 후에 어차피 그 새끼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안 됐나 좀 아쉽긴 해요. 아무튼 그 와중에 이제 사도세자의 엄마가 또 이제 칠순인지 뭐 이렇게 회갑인지 뭐 이걸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법도상 중전이 아닌 분이라 이 칠순잔치 같은 칠순이 아니고 예순이 뭐였지? 환갑잔치. 쏘리. 환갑잔치를 이제 크게 열어드릴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사도세자가 엄마도 어거지로 데려오고 자기 와이프도 어거지로 데려오고 자기 아들도 어거지로 데려와서 환갑잔치를 자기 맘대로 해줍니다. 이게 법도를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서예지가 맡은 정순왕후하고 사도세자가 이제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았을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정순왕후가 중전인데 중전이 아닌 비인의 환갑잔치를 해준 거니까 중전한테 실례인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뭐 실제 역사에서는 둘이 사이가 안 좋기는커녕 좋은 편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나중에 착각했습니다. 사도세자하고는 뭐 썸띵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없었고요. 둘이 거의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 중전이 새로 들어왔는데도 무단인사도 한 번도 안 갔다고 해요, 사도세자가. 그래서 둘이는 아예 만남 자체가 아예 없었고 사도세자의 죽음하고 정순왕후가 얽혔을 거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정조하고 정순왕후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거라는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정조하고 사이가 좀 좋았다고 하고 정조께서 돌아가실 때 43세 땐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병환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 같은 걸 들으러 들어가신 분이 또 정순왕후라고 해요. 사이가 안 좋았다면 자기가 위독할 때 부르지는 않았겠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사이가 안 좋았을 거라는 건 다 헛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도세자가 자기 아들 어린 정조한테 니네 할머니한테 사배를 올려라 라고 합니다. 절 4번 하라고. 근데 이제 궁중의 법도상 왕과 중전이 아니면 사배를 올릴 수가 없어요. 왕이나 중전만 특별히 사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런 법도는 와이프가 말리나? 그런 법도가 없다고 문근영도 안 하고 아들한테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막아. 근데 사도세자가 계속 하라고 하니까 정조가 엄청 고민하더니 이제 10살이야 얘도. 11살 땐가 이제 세자 되니까 10살 11살이래. 사배를 올려요. 사배 올리고 나니까
사도세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 엄마, 중전도 못된 우리 엄마,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는 우리 엄마, 막 하늘 풀었네 이러면서 막 하는데, 나는 이 장면 보면서 사실 화가 많이 났거든. 여기서 지만 좋아. 자기 와이프도 불편해하고 아들도 불편해하고 나중에 중전도 불편해할 거고 아빠는 존나 화낼 거고, 정작 환갑잔치를 하는 엄마가 가장 불편해해. 하기 싫어. 근데 지 혼자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이 장면 보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났어. 사도세자한테 너무 화가 났어. 진짜 책임 없는 쾌락. 근데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알았던 것 같아. 자기 죽을 거를.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의 엄마한테 효도를 많이 못 해드린 것 같다. 곧 있으면 내가 먼저 죽을 건데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게 최고의 불효로 여겨지니까, 유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역사에도 그런 부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내관인가를 죽이고 나서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해주시겠지 막 이러면서 막 걱정을 많이 하고 했던 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들 세자손을 데려가면 좀 용서를 해주실라나 이렇게 아내한테, 문근영 해경궁한테 물어봤는데 아내가 대답을 안 해서 남편보다는 자식이다 이거지 막 이랬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았던 것 같아. 이제 이 와중에 유아인이, 사도세자가 궁 근처에다가 병장기를 모아서 무술 연습을 하고 막 군대를 만들려고 한다, 역적 모의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투서 같은 게 나오고요. 그 투서는 사도세자를 싫어하는 정순왕후를 어떻게 밀어보려는 세력에 의해서 가짜로 조정이 된 거였고, 다행히 이제 영모는 구라인 게 밝혀졌지만 이제 영조도 알게 되죠. 이 새끼가 궁 근처에서 아주 연병 지랄을 하고 있는 걸. 막 여승하고 놀고, 비군이죠. 비군이하고 놀고, 막 점쟁이들 데려와서 놀고, 막 관에서 자고, 막 이걸 알아버려. 그리고 사람 죽인 것도 알고, 이렇게 알아버려서 그 와중에 정조는 10살인데 존나 똑똑해. 이래버리니까 이제 그 뒤주에 가두는 그 결정을 내리죠. 이제 아마 이게 영화상에서 연출된 걸일 것 같아요. 실제 역사에서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영조의 침소까지 갔다가 이제 되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뒤주에 갇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 영화에서는 이걸 어떻게 연출하냐면, 사도세자가 비가 오는 날 우라병이 또 터져가지고 칼을 들고 영조의 침소에 갑니다. 영조의 침소에 가니까 아직 안 주무시고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아빠랑 내 아들이. 그래서 영조가 자기한테랑은 되게 다르게 아주 다정하게, 지난번에 네 아빠가 영빈의 회가변을 치러줬다지, 그리고 그때 너도 사배를 올렸다지, 그게 법도에 어긋나는데 왜 사배를 올렸니? 이렇게 되게 다정하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사도세자도 답변 잘할 텐데, 그 얘기를 들은 정조가 저는 이 씬이 개인적으로 제일 컸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왜 사배를 올렸냐고 이렇게 좀 추궁을 하니까 저는 할바마마가 왕이 아니어도 100배 1000배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예법이 있는 거지 어떻게 예법이 있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도 예법의 말단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사도세자가 밖에서 듣고 이제 칼을 내려놓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천재적이었던 것 같아. 정조는. 적어도 정조는 그 조선시대 왕 탑3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종, 정조, 그다음에 한 명 더 누군지 모르겠고 다음에 찾아볼게요. 그래서 뭐 정조 같은 경우는 정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사를 돌보다 보면 이렇게 정책 같은 걸로 트러블이 있을 때가 많은 거야, 신하들이랑. 정조는 보통 배틀을 떴다고 하죠. 너랑 나랑 논쟁해보자. 그리고 거의 이겼다고 하죠. 워낙 지식이 깊어서.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세종보다 정조를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세종은 이방원이 세종께서 국정을 돌보기 좋게 최상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왕위를 계승을 했고, 정조는 최악의 상황에서 왕이 됐죠.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왕에 즉위하고 나서 1년 만에 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왕 되자마자 1년 안에 2번의 암살 시도가 있어서, 그래서 정조가 밤에 처소에서 잠을 못 자고 항상 책을 봤다고 하고, 영린에 나오는 건데 몸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제 국정을 봤다고 해요. 힘 세지려고. 중량 훈련한 거죠. 웨이트 트레이닝 한 거죠. 이제 여기서 영조가 영화에서 이제 너무 못되게 나오잖아. 이제 영화상에서는 현재는 사도세자가 이제 귀주에 갇힌 지 5일째인가 6일째가 이미 됐고요. 이제 죽기 직전이 됐고, 원래 물 못 마시면 5일 만에 죽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동안 비도 좀 오고 해서 6일인가 버티신 것 같고. 이제 영조가 뒤주를 보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독백을 하시죠. 내가 널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너무 좋아서 너를 2살 때 세자로 책봉을 하고 제왕의 교육을 2살 때부터 하고 내가 너를 위해 책도 써주고 네가 글을 읽고 배움에 뭐 이런 두각을 나타낼 때마다 너무 기뻤다. 근데 네가 어느 순간부터 글 공부를 멀리하고 막 칼싸움하러 다니고 그림 그리고 막 이랬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좀 그래요. 존나 잘못해놓고 이제 다 늙어서 마음 약해지고 나니까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원래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고, 제가 이걸 극장에서 처음 봤었는데 극장에서 봤을 때는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만의 또 고통이 있었구나. 근데 이번에 역사를 조금 알고 나서 보고 나니까 말 그대로 존나 잘못 많이 한 사람이 다 늙어서 힘 빠지고 나니까 착한 사람을 행세하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옛날까지 갈 것도 없이 요즘 현대 가정사에 대한 컨텐츠 같은 거 나올 때도 어렸을 때 막 술만 먹으면 엄마 두드려 패고 집에 있는 돈 갖다가 막 도박하고 이랬던 아빠가 다 늙어가지고 갑자기 아들이나 딸을 찾아와. 보통 딸을 찾아오죠. 딸은 당연히 꼴도 보기 싫죠. 저리 꺼지라고 하고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러고 나한테 아빠 없다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심파 같은 장면 나오고 아빠 사실 아프죠. 곧 있으면 죽죠. 그러고 나서 자기 잘못했던 거 뭐 이렇게 좀 뉘우치고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막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정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과연 늙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과연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걸 뉘우쳤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가 아쉬워지니까 그러는 거지. 어쨌든 사도세자는 너무 불쌍한데, 또 사도세자는 아무리 정신이 미쳤다고 한들 사람 100명을 죽인 사람이고 죄 없는 사람을. 그래서 정말 슬프고 애틋한 영화지만 저는 막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고요. 6일째인가에 이제 실제 역사에서 영조가 지시를 했던 기록이 있죠.
뒤줄을 흔들어 봐라. 그래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뚜껑 열어봐라.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만져서 움직여봐라. 돌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다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영화가 나올 때쯤까지도 계속 송강호 배우보다 최민식 배우가 연기를 더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직까지도 최민식 배우를 더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이거 나오기 전부터도 송강호 배우가 1등이다는 여론이 더 컸거든요. 지금은 이병헌, 송강호 투탑 느낌이고 우리나라 1등이. 근데 이 영화 보고 나서 송강호가 1등이다 했어요, 저도. 제가 송강호 배우보다 최민식 배우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발성 때문이었거든요. 송강호 배우는 발성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 같은 데에서 발성이 안 좋다 보니까 아쉬움이 항상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 송강호 배우가 오히려 본인의 약점처럼 보이는 그 발성을 이용해서 끓는 소리와 쇳소리를 내서 이 영조의 고통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1등이다 싶었어요. 진짜 막 여기 안에서 뭔가 끓는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송강호 배우 제일 좋았던 씬은 아들을 뒤주에 가둬놓고 안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한번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혼도 내고 사도세자한테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와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새손이 어린 정조가 아빠 본다고 찾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막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 어린 정조를 보고 진짜 막 0.5초 만에 눈이 갑자기 녹거든. 나 그 장면이 너무 놀라워서 몇 번을 돌려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 막 화가 나서 막 폭발했던 사람인데 손자를 딱 쳐다보고 진짜 0.5초 만에 지금 표정은 다 똑같아. 이 표정은 다 똑같은데 눈동자가 진짜 0.5초 만에 갑자기 녹더니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일부러 외면을 하고 새손을 빨리 다른 데로 데려가라 이렇게 막 하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정말 압도적으로 잘하더라. 너무 놀랐어요. 진짜 잘하더라. 뒤주의 못도 영조가 직접 박았다고 합니다. 그 못 박을 때 나왔던 씬입니다. 방금 이게. 못을 막 박고 있었어. 화가 나가지고. 뒤주에서 뛰쳐나갔다 왔거든. 그리고 이제 전혜진 배우가 하신 사도세자의 엄마 영빈이 사도세자가 이제 죽은 걸 알고 흐느껴 우는 씬이 또 나오죠. 여기서도 참 잘하죠. 전혜진 배우가 제가 알기로 이때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두각을 보인 배우는 아니셔요. 좀 아쉽게도. 그 연극 무대에선 되게 유명하셨다고 해요. 에이스급으로 연극 배우 중에서. 근데 좀 TV나 영화판에 와서는 처음엔 좀 두각을 못 내시다가 요때부터 이제 잘 나가셨죠. 이 뒤로는 이제 좋은 작품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불안당에서 아주 그냥 쳐 죽이고 싶은 역할로 나오셨고 불안당 추천드립니다. 전혜진 배우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 여기서 참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이제 기록된 거는 영빈이 직접 영조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이제 죽이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하죠. 그 궁인들을 막 죽이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영조 칼차고 영조 처소까지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두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손자까지 죽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조가 이제 영조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대리청정하고 있을 때 영조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다 지웠다고 하죠. 아무리 현실적으로 적혀있는 기록이라 한들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너무 끔찍하고 불쌍해서 이걸 좀 지워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하고 청을 들어주죠. 그리고 영조는 정조가 12살일 때 정조를 불러서 사도세자는 그때 죽었습니다. 몇몇 신하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너의 원수다
라고 알려줬다고 해요. 정조가 나중에 이제 걔들 다 죽이죠. 그러니까 영조는 분명히 굉장히 나쁜 왕입니다. 나쁜 아빠입니다. 나쁜 왕이 아니고 좋은 왕인데 분명히 나쁜 아버지예요. 근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분명하게 있긴 하죠.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죄인이 아닌 상황으로 죽게 만들었어야 하고, 그 방법이 이제 뒤주에 가둬 죽이는 거였을 거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조도 한 20살 정도가 되죠. 20대 한 초반이 되죠. 그다음에 영조는 이제 80대입니다. 83세까지 사셨고 이제 돌아가시 직전이고, 이때 이제 정조의 역할로 유명한 특별 출연으로 소지섭 씨가 나옵니다. 청년 정조로 소지섭 배우가 특별 출연하신 거예요. 여기서 저도 영화관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소지섭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옛날에 누가 한복은 어깨가 좁아야 잘 어울린다 막 이런 말이 있었어 옛날에. 근데 소지섭 어깨 개 넓잖아. 용포 뒤지게 잘 어울립니다. 여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또 상복을 입겠죠. 실제로 이런 걸 입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얀색 용포를 입고 있는데 엄청 멋있습니다. 소지섭 잘생겼더라. 그래서 이제 이때 어머니가 이제 또 어머니도 이제 아쉽게도 이제 중전은 아니시지만, 잠깐만, 엄마는 중전이 맞나? 안 되는구나. 남편이 왕이 아니니까. 어쨌든 어머니가 이제 또 나이가 드셔서 회가변인지 아니면 칠순잔치인지 뭐 이걸 해드리면서 이제 소지섭인 정조가 자기가 재롱 좀 부리겠다면서 이제 부채춤을 춥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거 찍을 때 부담이 엄청났을 것 같아. 너무 좋은 감독님, 그다음에 좋은 배우들이 나온 뭐 대작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부담되는 역할.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야. 이 앞에 좋은 영화가 나왔을 건 너무 뻔하고 이준익과 송강호, 유아인인데 거기에다가 사도세자에 대한 영화인데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영화겠어. 근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청년기의 정조를 연기하는데 부채춤을 춘다. 와, 얼마나 부담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부담돼서 안 한다고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청년이 된 정조가 부채춤을 추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제 떠올리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였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항상 느끼지만 이런 역사에 관련된 영화들은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못 알아서. 그래서 많이 알면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리뷰 들으시고 나서 영화를 보셔도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